안녕하세요. 친절한 꼰대씨입니다. 자, 오늘 뭐 예고해드린 대로 에디트 모드에서 여기 툴들 전체적으로 단축키 바꿀 거고요. 자, 첫 번째 거부터 그냥 바로 볼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오브젝트 모드에서는 QWER 이렇게 세팅을 해놨는데 에디트 모드에서는 또 다시 해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마우스 갖다 대보면은 지난 시간에 제 두 번째 영상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쇼커 테서 밑에 써 있는 게 Shift 스페이스바 B 그리고 쇼컷 사이클에서 W 두 개 되어 있죠. 그래서 Shift 스페이스 누르면 툴 하나 나오고 B 누르면은 선택, Shift 스페이스 누르고 C 누르면은 그 다음에 있던 서클 툴, 서클 실렉트, Shift 스페이스 B 하면 다시 셀렉트 박스, 박스 툴. 이름이 정확하게 셀렉트 박스 뭐 이렇게 이제 바뀌는 건데 W를 누르면은 여기 있는 네 개가 계속 바뀐다. 근데 저는 요거 하나만 쓰니까 요거 하나만 설정할 거다. 그래서 쭉 보면은 밑에 단축키들이 다 있어요. 자, 일단 단축키 지정하면서 얘랑 얘 이렇게 두 개는 단축키 지정 안 할 거예요. 첫 번째 거는 뭐냐, 어노테이트 주석 다는 거예요. 주석. 화면에다 주석으로 그냥 글씨 쓰는 건데, 플레이스먼트가 기본 3D 커서인 상태로 되어 있을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3D 커서를 기준으로 해서 평면을 만들어서 그 평면에다가 쓰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썼죠? 이렇게 돌려서 보면은 아까 제가 이렇게 바라봤으니까 3D 커서 기준으로 평면에다가 작성을 한 거고요. 지울 때는 여기 옆에 있는 얘가 이제 내비게이션이에요. 3D 내비게이션 이름은. 자, 요 3D 내비게이션을 열면 되는데 요 화살표를 클릭하거나 내비게이션 단축키 N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세요. 그러면은 이게 기본적으로 확장이 안 되어 있는데 뷰에 어노테이션 들어와서 확장하게 되면은 밑에 이렇게 생겨요. 그래서 여기 있는 빼기 버튼 누르면 지워지고요. 얘가 서페이스면은 면에다가 이렇게 써 놓는 거예요. 얘는 1번 면, 얘는 2번 면, 얘는 3번 면. 그래서 요 페이스에 이렇게 서페이스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제가. 지울 때 똑같이 지우면 되고 그 다음에 스크린은 뷰는 이렇게 제가 써 놓으면은 그냥 제 뷰가 기준이라서 어디 뭐 붙어 있거나 하지 않아요. 계속 고정이에요. 이렇게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측정 툴 같은 경우에는 일단 스냅을 켜보고요. 스냅이 기본은 여기 인크리먼트로 되어 있을 때 저는 버텍스로 바꿨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 드래그 길이가 2m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얘를 뭐 어디든 이렇게 찍어서 그릴 수는 있는데 얘를 지울 때 약간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자, 지울 때 보면 요즘 마우스 갖다 대서 갑자기 뜨는 거 보였죠? 이렇게 마우스를 갖다 대야 뜨고 얘를 이렇게 지우면 안 지워져요. 툴을 바꿔줘야 없어져요. 자, 이렇게 그렸을 때는 분명히 안 보여요. 저기 없어요. 툴을 바꾸면은 그냥 사라져 버리죠. 자, 근데 이렇게 아이고 그런데 또 나타났어 갑자기. 이거 버그죠 이거. 자, 지금 또 안 없어지는데 툴을 갖다가 다시 오면 또 없어져 있어요. 자,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렇게 그려놨다가 그냥 툴을 바꾸면은 사라지고 들어왔을 때 나타나고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나타났는데 여기에 지금 옆에 우측에 저희 마우스 가까이 안 갈게요. 여기 어노테이션 항목이 아무것도 없죠. 근데 마우스가 이렇게 가면은 나타나죠. 지울 때 지우기 전에 툴을 바꾸면은 사라졌다가 측정 도구로 들어가면 다시 나타나요. 근데 이걸 지울 때는 원래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빼기 누르면은 바로 지워져야 되는데 안 지워지고 남아 있다가 툴을 바꿔야 사라지고 다시 들어와도 없어져 있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볼게요.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오브젝트를 추가하는 건데 오브젝트 모드로 다시 한번 나왔어요. 블렌더에서 기본적으로 객체가 만들어질 때 3D 커서 기준으로 해서 만들어져요. 자, 요렇게 지금 하나 만들어줬고 지우고 잘 보이는 걸로 몽키. 자, 이렇게 3D 커서 기준으로 해서 객체가 생성이 된다. 3D 커서를 Shift 우클릭해서 이렇게 옮겨 놓으면은 저기에 가서 새로운 객체가 생긴다. 이게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물체를 만드는 기본 방법인데
얘는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얘는 뭐 3D 맥스나 이런 다른 툴들처럼 이렇게 내가 원하는 면에서 이렇게 갖다 대면 이 면, 서페이스 기준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스냅을 지금 켜놓은 상태니까 버텍스 기준으로도 만들어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지게끔 되어 있는 앤데, 얘가 왜 굳이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 있느냐? 에디트 모드에서도 객체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에디트 모드에서 똑같이 객체를 추가를 하면은, 자, 이 객체는 별도로 떨어져 있는 객체가 아니고, 이제 하나의 오브젝트인 거예요. 오브젝트 모드 나와서 보면 하나의 오브젝트고 덩어리만 다를 뿐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가 있다. 요 밑에 있는 기능들은 일단 살펴보기 전에 단축키 설정을 그냥 하면서 넘어갈게요. 이 밑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여기 위를 설정할 거예요. 겹치는 것들이 있어서. 근데 기능은 얘네보다 여기가 훨씬 더 중요하니까. 자, 맨 처음에 익스트루드인데 익스트루드 리전 해가지고 마우스로 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피본 모양이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면을 잡고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움직이는데 이런 식으로 작동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뭐 내가 정확한 사이즈로 정확한 치수를 기입을 해서 익스트루드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안 좋을 수 있죠. 이렇게 돌출을 시켜놓고 얘가 원래 확장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확장시켜서 여기에서 다시 치수 입력. 아이고. 다시 치수 입력. 이런 식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기능들은 다 단축키로 접근을 할 거고 지금 단축키가 잡혀 있는 거는 좀 다른 거예요. 현재 단축키로 되어 있는 거는 여기 대보면은 마우스 갖다 대보면은 자 Shift 스페이스에 Shift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Shift 스페이스 Shift 4 이렇게 그냥 이 피벗 모양을 바꾸는 단축키인 거고 기능에 대한 단축키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기능에 대한 단축키로 바꿀 거고 여기 보면은 익스트루드에 대한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제가 쓸 거는 단축키로 주로 쓰는 거는 여기 익스트루드 언론 노멀 요 놈이라서 요거를 기본 단축키로 설정할 거예요. 자, 여기 익스트루드 리전과 익스트루드 노멀이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고 갈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면을 좀 분할을 할 건데 면 분할을 하는 거는 마우스 우클릭해서 여기 subdivide 들어가면 되는데 이 항목이 어디에 있냐면은 여기 엣지에 subdivide 여기에 있어요. subdivide는 내가 선택한 엣지들을 나눠주는 거고 루프 트리랑 비슷해요. 루프 컷 하는 거랑 자 이런 식으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 개를 잡았다 그러면은 네 개를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십자선 형태로 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전체를 잡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체 면이 4분할 됐다 또 16분할 되는 거고 이렇게 코너 있는 부분을 익스트루드를 해볼게요. 자, 기본 익스트루드 인, 익스트루드 리전 하면은 이렇게 전체의 노멀 방향으로 한꺼번에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까지 세 개의 면을 잡았다? 익스트루드 하면은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제가 원하는 익스트루드의 방향은 탑뷰에서 볼게요. 익스트루드에 대한 방향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해당 기능이 바로 익스트루드 언론 노멀 요거예요. 이렇게 잡아 당기면은 이렇게. 근데 지금 보면 코너 부분이 여기 찌그러지죠. 이게 왜 그러냐면 단축키 먼저 설정하고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익스트루드가 뭘로 되어 있는지를 일단 찾아야 돼요. 자, 그러면 저는 익스트루드 아이콘이 아닌 익스트루드 기능 자체를 단축키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익스트루드 검색해 볼게요. 되어 있는 게 있나? 익스트루드 검색했더니 메쉬에 뭐가 4개나 들어가 있죠. 자,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네 번째. 네 개나 있는데 첫 번째 거 일단 볼게요. 폴리곤 선택한 상태에서 2를 눌러봤더니 아 이렇게 노말 방향으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노말 방향으로 익스트루드가 되죠. 전체의 노말 방향. 얘는 이쪽 바라보고 얘는 이쪽 바라보고 얘는 여기 바라보니까 좌우 상쇄돼서 앞으로만 튀어나오는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건 이건 아니었어. 그죠? 자, 그래서 그 다음 거 일단 볼게요. 그 다음 걸 보니까 Alt 2예요.
Alt 2를 누르니까 어이구 창이 하나 나와요. 그래서 이 창을 보면은 여기에 있던 얘네를 바로 기능으로 쓸 수 있는 툴이에요. 자, 다시 Alt 2 누르고 두 번째 거 눌렀더니 이렇게 움직이죠. 자, 그리고 블렌더에서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내가 기능을 실행을 하고 갔다가 어이구 나 이거 안 할 거야 하고 기능 취소한다고 ESC 누르면 기능이 실행이 돼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익스트루드가 된 상태고 다만 익스트루드가 됐는데 0만큼만 튀어나온 상황이에요. 이렇게 하면 다시 늘어나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들에 다 버텍스가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기능 취소를 한다고 ESC를 눌렀으면은 반드시 컨트롤 Z 눌러서 뒤로 돌아가 봐야 되고요. 작업 습관 자체를 들일 때 하다가 내가 잘못했어 하면은 누르고 그냥 컨트롤 Z 하세요. 반드시 좀 익숙해지셔야 되는 부분이고 뭐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오토 머지라는 항목이 있어요. 버텍스를 자동으로 웰드 시켜주는 기능이 있는데 또 그 기능을 켜면은 또 킨 대로 불편한 부분들이 생겨서 일단은 저는 안 켜고 사용을 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이제 작업하면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래서 저는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할 건 요 익스트루드 페이스 언론 노멀 요 부분일 거고 이렇게 익스트루드를 하는데 지금 현재는 코너가 이렇게 먹어 들어가죠 안으로. 이유가 뭐냐면 자 치수로 제가 입력을 할게요. 0.5 0.5만큼 돌출을 시키는데 얘 0.5 돌출, 얘도 0.5 돌출, 얘도 0.5 돌출, 0.5 돌출인데 얘는 대각선으로 0.5 돌출이라 그래요. 정상적인 거고요. 이 부분을 해결을 하려고 그러면은 0.5 돌출시켜 놓고 여기에는 2분 옵셋 2분 이 항목을 클릭을 하면 되는데 이걸 매번 클릭을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닫혀 있으면 매번 열어가지고 클릭을 해야 되는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익스트루드 똑같이 하고요. 언론 노멀 하고 0.5 하고 튀어나왔죠. 이 상태에서 뭐 0.5 지금 하기 전에 눌러도 돼요. S키가 여기 위에 보면 띵크니스, 이분 띵크니스 오프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S를 누르면 ON으로 되어 있죠. S키를 이 기능을 활성화를 했다 말았다 할 수가 있어요. 기능을 켰다 껐다. 그래서 S키를 눌러서 엔터 이렇게. 옵셋 이분이 켜진 상태로 기본 세팅을 하면 좋은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자, 단축키 정확하게 설정을 해볼게요. 저는 단축키로 Shift 2를 설정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단축키 설정 한번 해볼게요. 자꾸 딴 길로 세가지고. 자, Alt 2, 얘를 저는 Shift 2로 하고, 요 익스트루드 페이스는 아예 지워버릴 거예요. 대부분의 프로그램에서 단축키를 지정을 할 때 Shift, Ctrl, Alt 키를 사용해서 키 조합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근데 블렌더는 키보드 키 하나로만으로도 키맵 설정이 돼요. 그런데 저는 왜 굳이 Shift를 사용해서 그걸 불편하게 하느냐. 기존에 제가 맥스를 사용하던 세팅이랑 비슷하게 써서 제가 프로그램을 전환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게끔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계속해서 같은 말씀을 반복드리고는 있죠. 자, 그래서 Shift 이 단축키가 뭐가 들어있나? 여기 봤더니 엣지 크리즈라고 되어 있어요. 엣지 크리즈. 크리즈가 뭔지는 뭐 아시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설명 안 하고 넘어갈게요. 엣지를 각을 살리냐 마느냐 뭐 요건데. 자, 그래서 지금 그냥 비활성화 했어요. 아예 지워버리지는 않을 거예요. 비활성화만 해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단축키 바꾸면 되니까. 그런데 이걸 없애버리면 또 다시 요거를 쳐서 만들어야 되는데 지워버렸을 때 얘가 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일단 있는 기능을 다 살려는 놓는 거죠. 자, 다시 Alt E 누르고 얘를 어떻게 어사인 쇼컷 Shift E 됐죠? 그러면은 Shift E를 했더니 아까 메쉬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3D 뷰로 들어갔죠? 여기 3D 뷰로 들어가요, 이렇게. 그래서 약간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옮겨 놓을 거예요. 자, 어디서 옮기느냐? 일단은 메쉬에 하나 열어 놓고요. 그 다음에 3D 뷰에 제가 지금 설정한 단축키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맨 밑에. 이게 왜 3D 뷰로 들어가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 정확한 원인은 몰라요. 근데
여기 맨 앞에 있는 3D 뷰 요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혹시 헷갈리는 걸 방지하려고 그러면은 얘를 컨트롤 C 그래서 여기 메쉬에 들어와서 여기 add new shift E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은 자 여기에서 키 바인딩에서 shift E를 검색을 하면은 여기 3D 뷰에도 있고 여기 메쉬에도 여기에 들어오죠. 똑같은 게. 그런데 얘는 필요 없는 거니까 다시 지워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번거롭기는 해요.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래서 뭐 나중에 굳이 찾아볼 필요가 없으면은 이거를 굳이 메쉬 쪽으로 옮기지 않으셔도 되기는 해요. 자, 다시 돌아와서 그러면은 한번 해볼게요. Shift E 하고 익스트루드 되는데 S키 눌러서 활성화하고 0.1 하면은 지금 10cm 돌출된 거고요. 자, 익스트루드는 이렇게 Shift E로 제가 단축키를 변경을 했고요. Alt E는 남겨 놓을 거예요. 혹시라도 다른 상황에 쓸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거 하나 바꿨고, 자, 그 다음 여기 인셋 할 거예요. 인셋. 요 인셋은 마찬가지로 클릭을 하면은 마우스 커서 모양이 바뀌고 이렇게 보면은 이거 안 보이죠? 다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죠? 안으로 들어오고 놓고 보면 여기에 두께가 있고 그리고 또 뎁스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맥스로 치면 베벨하고 똑같아요. 어. 맥스에서의 인셋은 면을 안으로 집어넣는 기능만 있는 건데 요거는 집어넣고 돌출하는 것까지 같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기본 단축키는 I로 해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은 다시 한번 여기서 뎁스를 지정할 수 있다. 근데 이게 불편하죠. 두 가지 기능인데 두 가지를 한꺼번에 여기에서 처리를 못해요. 뭐 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가 뭐 못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게 불편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단축키 써서 그 다음에 치수로 기입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게 0.1이다. 0.1 탭. 그 다음에 앞으로 튀어나오는 게 0.1이다. 0.1 엔터. 이렇게. 만약에 안으로 집어넣을 거다. 그러면은 I 0.1 탭 마이너스 0.1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자, 근데 단축키를 바꿔야겠죠. 자, 저는 기존에 해당 기능을 맥스에서 쓸 때 베벨이었어서 컨트롤 B로 썼어요. 그래서 컨트롤 B로 똑같이 할 건데 컨트롤 B가 뭐가 있는지 봅시다. 컨트롤 B 아이고. 컨트롤 B를 눌러봤더니 뭐가 되죠. 지금 보면은 요거는 여기 베벨이라고 나오는데 맥스 기준으로 보면은 챔퍼예요. 챔퍼를 블렌더에서는 베벨이라고 부르고 맥스에서의 베벨을 블렌더에서는 인셋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해당 기능은 바로 밑에서 다룰 거기 때문에 일단은 바꿀 거예요. 컨트롤 B로. 그래서 키 바인딩, 컨트롤 B, 여기 메쉬에서 컨트롤 B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일단은 바꿀 건데, 먼저 일단 바꿔 놓을게요. 저는 기존의 챔퍼를 컨트롤 시프트 C로 썼기 때문에 바꿨고, 그 다음에 밑에 베벨이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버텍스 베벨이에요. 버텍스, 그러니까 챔퍼. 블렌더에서는 엣지를 내가 잡았어도 자 이렇게 엣지를 잡은 상태에서 지금 제가 바꾼 컨트롤 시프트 C지만은 요 베벨 기능을 활성화되면 이렇게 그러니까 챔퍼가 되죠. 챔퍼가 되는데 엣지를 잡은 상태에서도 컨트롤 시프트 B 눌러서 버텍스 챔퍼를 쓸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에서 다시 엣지를 클릭하게 되면은 엣지 챔퍼, 엣지 베벨로 다시 넘어가지고요. 그래서 엣지와 버텍스 이런 것들이 다 연계돼서 넘어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연계성이 있어서 굉장히 좀 유용한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제가 하는 거는 베벨. 그래서 요 지금 버텍스 베벨은 그대로 둘 거예요. 제가 뭐 자주 쓰는 기능은 아니라서 그냥 기억하고 있다가
버텍스 베벨 컨트롤 시프트 B로 그냥 쓸 거고. 자, 그 다음 인셋을 이제 설정을 해야죠. 인셋은 제가 모든 단축키는 아이콘을 클릭하는 단축키가 아닌 기능으로 봐도 바로 진입하는 단축키들을 다 쓸 거예요. 그래서 인셋 메쉬의 인셋 페이스가 I로 되어 있죠. 이 부분 확장해서 보면은, 자, 저는 컨트롤 B로 바꿀 거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잡고 컨트롤 B 누르면은 0.1에 0.1 이렇게 되죠. 보면은 기본적으로 켜져 있는 기능들이, 아이고 알람 소리가 또 들어왔네요. 바운더리가 있고 옵셋 이분이 있고, 옵셋 이분은 앞에서 봤던 요 익스트루드의 기능하고 같고요. 그 다음에 옵셋 릴레이티브, 요거는 뭐 상대값, 그러니까 0.1이면 전체에 아마 10%로 알고 있는데, 이게 1이었을 때 1 지금 넘어가죠. 근데 옵셋 0.5, 0.5에 0.5 하면은 딱 가운데서 붙죠. 절반 절반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옵셋 릴레이티브는 상대값으로 전체를 1로 봤을 때 들어오는 정도. 그리고 요거를 꺼주게 되면은, 자, 절대값으로 들어온다. 뭐 엣지레일 기타 등등등등 뭐 기능들이 있는데, 요거는 한 번씩 그냥 살펴보세요. 설명이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좀 단축해서 넘어갈게요. 제가 다 영상 찍고 봤는데 1시간 반이 넘어가서 지금 다시 찍는 거예요. 자, 그냥 여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 챔퍼 지금 바꿔놨죠. 챔퍼는 컨트롤 시프트 C로 저는 바꿨고, 네, 더블 클릭하면 루프로 선택되고, 컨트롤 시프트 C 그래서 0.1을 하면은 0.1만큼 벌어지는데, 지금 보면은 타입이 옵셋이죠. 옵셋이면은 처음에 선택한 엣지 기준으로 해서 0.1, 지금 0.1 잡았으니까 0.1이 안으로 이렇게 그냥 밀려 들어가는 거예요. 0.1. 근데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면은 이 대각선 길이, 이 길이가 0.1이 되는 거예요. 자, 저는 기본 기능을 이렇게 쓸 거기 때문에 그냥 잡아 놓는데, 자, 여기에서 다시 레벨, 메쉬, 여기에서 저는 얘를 옵셋으로 찍을 거예요. 이거 왜 바꾸냐면은, 자, 제가 지금 다른 걸로 바꿨죠. 이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0.1 바뀌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설정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전 설정을 무조건 따라가요. 근데 저는 무조건 이전에 바꿔 썼으면은 바꿔 쓴 게 특이한 상황이기 때문에 기본을 옵셋으로 바꿀 거고요. 자, 얘는 일단 바꿔놓고, 이렇게 되면은 이전에 내가 어떻게 챔퍼를 했던, 내가 챔퍼를 새로 하게 되면은 무조건 옵셋으로 들어간다. 나머지 기능들도 좀 살펴보시면 되시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갈게요. 지금 창이 열려 있으니까 세그먼트가 만약에 2에 지난 시간에 했지만, 여기 쉐입이 1이면 밖으로 꺾이는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뭐 하드 서페이스 모델링 하시면서 뭐 자주 쓰시면서 챔퍼를 이렇게 많이 쓰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그러면은 기본 값을 이렇게 설정을 하시면 되시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1에 0.5로 일단 기본 값은 잡아 놓겠습니다. 그래서 베벨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추가해서 내가 단축키를 쓰는 것에 따라서 어떨 때는 뭐 요런 형태, 기본적으로 뭐 요런 형태가 그냥 되게끔 만들고, 어떨 때는 또 2에 1, 뭐 이런 형태가 되게끔 몇 개를 지정을 동시에 하실 수도 있으세요. 자, 그렇게 쓰시면 된다. 또 뭐 예를 들면은 여기 지금 오브젝트가 있는데, 이 오브젝트를 이렇게 잡아서 보면은 기본 설정값 중에서 컨트롤 1, 2, 3, 컨트롤 1, 2, 3, 4가 있어요. 스무스를 주는 건데, 컨트롤 1이면은 서브디 값 1로 스무스를 주고 2, 3, 4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단축키를 여러 가지를 미리 만들어서 쓰실 수도 있다. 컨트롤 0 하면 돌아오고요. 자, 그 다음 루프컷은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활성화가 돼서 이렇게 갖다 대면은 루프컷 모양이 미리 보기가 되고요.
지난 시간에 Shift R로 제가 단축키 설정해놨기 때문에 그냥 저는 Shift R로 볼게요. Shift R 눌러서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여기 아이콘을 클릭하나. 클릭하면은 먼저 이렇게 하나가 잘리고 어디로 갈지가 나오죠. 그런데 나는 가운데 그냥 자르고 싶다 그러면 그냥 ESC 누르시면 되고, 수량을 늘리고 싶다. Shift R. 마우스 휠 버튼을 이렇게 돌려주면은 수량이 늘어나요. 뭐 여기에 지금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 마우스 휠을 돌리고 있어요. 위로 올리면은 늘어나고 밑으로 내리면 다시 줄어들고. 기본이 하나, 자, 두 개에서 끊었다. 그리고 내가 난 가운데다 놓을 거야. 그러면 ESC. 또 한 가지 방법은 이것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Shift R 하고 그냥 숫자를 누르세요. 5개 나눌 거다. 5 ESC. 아이고. 다시 Shift R 5 엔터 ESC 이렇게 하면은 그 자리에서 5개가 생긴다. 자, 다시 지우고 리졸브 엣지. 요거 리졸브 엣지 뭐 이런 것도 다 다시 설정할 거예요. 자, 요거 2개 다시 지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있는 옵셋 엣지 루프 컷. 요것도 지난 시간에 했죠. 자, 지금 엣지가 안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얘가 아예 안 돼요. 얘는 진입하기 전에 엣지를 잡은 상태에서 얘를 진입을 해줘야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먹는데 지금 여기가 깎여 있어서 모양이 이상하죠? 자, 보기 좋은 쪽으로. 자, 지금 이쪽에서 하려고 했더니 이게 또 모양이 또 안 되죠, 또. 그래서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이콘 클릭해서 진입을 해야 된다. 아, 이거 스냅이 확 붙어버리네. 스냅을 끌게요. 자, 이렇게 하나의 엣지에서 좌우로 똑같이 나눠준다 라고 보시면 되시고, 여기는 보면은 사이즈의 값이 아니고 팩터예요. 그래서 팩터 값이 1이면은 끝까지 가는 거고, 0.5면은 팩터 값이 0.5면 절반까지 가는 거고, 나머지 기능들도 조금 살펴보세요. 이 부분은 단축키가 기본 설정되어 있는 게 이렇게 마우스 대보면은 Shift 컨트롤 R로 되어 있죠. Shift 컨트롤 R 이렇게 잡아주시면 된다. 바로 넘어갈게요. 자, 여기 나이프랑 그 다음에 바이섹트가 있는데, 자, 나이프는 잘라주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나이프 툴의 경우에는 아이콘을 클릭해서 들어오면 첫 점이 스냅이 안 잡혀요. 지금 스냅 켜볼게요. 스냅이 안 잡혀요. 근데 단축키 K거든요. K를 누르면 첫 점부터 이렇게 스냅이 붙어요. 그래서 단축키로 진입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자, 이렇게 컷하고 나갈 때는 엔터 하면은 기능 실행이 되고요. 만약에 아이콘으로 클릭을 했다 그러면은 첫 점은 안 잡혀요. 근데 근처에서 찍으면은 너무 멀리 떨었다. 근처에서 찍으면은 버텍스로 날아가서 붙기는 하는데 좀 전처럼 내가 원하지 않은 점으로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그냥 단축키 쓰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바이섹트. 자, 바이섹트의 경우에는 컷을 하고 한쪽 면을 지워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단축키가 보면은 이렇게 Shift 스페이스에 Shift 8로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Shift 스페이스 누르고 또 Shift 8 눌러야 돼요. 그러면은 아이콘 클릭되는 거예요. 이거는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단축키를 찾아볼까요? 바이섹트, 아이고, 바이섹트 요거밖에 없죠. 단축키가 지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바이섹트의 경우에는 일단 선택을 해야 돼요. 선택을 해 놓고 이렇게 드래그해서 잘라주면 된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잘렸죠. 잘린 상태에서 여기 클리어 하게 되면 이렇게 지워져요. 반대쪽으로도 지울 수 있고요. 필을 하면은 이 면이 채워지고요. 뭐 이런 기능이에요. 음. 그래서 만약에 2D 뷰에서 자른다 그러면은 이게 스냅이 안 먹는 게 조금 아쉬운데, 스냅이 이게 안 먹어요. 이렇게. 음. 스냅이 이렇게. 어. 스냅이 먹으면 참 좋은데, 스냅이 안 먹는다. 일단은 이것도 단축키 설정하면은 될 수도 있는데 안 될 것 같아요.
바이섹트 없어요. 자, 그래서 요거를 단축키로 지정을 해서 들어갔을 때 어떤가 한번 해보려고 그러는데, 자, 우클릭해서 어사인 쇼컷에서 K로 지정했고, 지금 나이프를 꺼놨어요. 나이프를 꺼놓은 상태라서 제가 지금 K로 그냥 한 거고요. 지금 K로 한 거 여기 들어왔죠, 여기. 여기 보면 윈도우 매니저 툴, 셋 바이 아이디에서 여기 바이섹트 뭐 이렇게 나와 있죠, 빌트인 바이섹트. 자, 그래서 K를 누르면 어떻게 되느냐? 기능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아이콘을 클릭해 버려요. 그래서 이거는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하느냐? 자, 블렌더 API로 검색해서 들어간 다음에 여기에서 메쉬 오퍼레이터 검색하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쭉 내려가시다가 여기 오브젝트 오퍼레이터, 메쉬 오퍼레이터 여기 있죠. 메쉬 오퍼레이터즈를 들어가서 여기에서 검색을 하시는데 바이섹트를 검색했더니 요거 하나 나오죠. 메쉬점 바이섹트 이렇게 등록을 하시면 되세요. 자, 다시 돌아와서 add new 여기에 메쉬점 바이섹트 하니까 이거 뭐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다가 K. 자, 그 다음에 여기 전차 선택하고 K를 누르면은 지금 들어온 거예요. 아이콘 클릭한 것처럼 바로 안 되고 바로 이렇게 기능 들어오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K 누르고 바로 하면 안 돼요. 지금 에러 뜨죠. 왜냐면은 잡은 게 없어서. 선택을 한 상태에서 K 자르면 되는데 스냅이 안 먹어요. 어,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게 스냅이 먹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안 되더라고요. 자, 그럼 바이섹트까지 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다음 폴리빌드 넘어갈게요. 네, 폴리빌드부터는 제가 단축키 설정은 안 할 거예요. 단축키 설정은 따로 안 할 거고 그냥 기능만 조금 보고 갈게요. 자, 이렇게 평면이 있을 때 여기 있는 폴리 빌드를 누르고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지금 뭐 선택된 게 없어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엣지의 색깔이 바뀌죠. 여기 버텍스를 갖다 대면 버텍스의 색깔이 바뀌어요. 버텍스를 자꾸 움직이면은 버텍스가 그냥 움직여지고요. 메쉬에 갖다 대고 갖다 대면은 메쉬가 연장이 돼요. 컨트롤을 누르고 하면은 위로 점을 하나를 보내주네요. 컨트롤을 누르고 이렇게 컨트롤을 누르면은 삼각형면을 하나 만들어준다.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로 갑자기 붙으니까 절로 가버리죠. 버텍스에서도 컨트롤을 잡으면은 되는데, 어우, 이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요. 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스핀. 요 스핀 같은 경우에는 클릭하고 이렇게 돌려주면은, 아, 지금 안 보이네. 자, 스핀 같은 경우는 원점 기준으로 해서 회전을 해주는데, 하나를, 객체를 만들고 다시 올게요. 자, 요렇게 객체를 하나 만들었고요. 이 객체에서, 자, 이 3D 커서를 일단 여기로 붙일 거예요. 이렇게. 이 상태에서 스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가면은 이 원점 3D 커서를 기준으로 면을 돌출을 시키면서 회전을 해주죠. 여기에서 스텝 값을 조정을 해주면은 또 세분화 시킬 수가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앵글 값을 다시 뭐 조정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단축키로 지정해서 많이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쓰실 수 있으세요. 자, 만약에 위로 회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 있는 객체 기준 요거를 바꿔주시면은 이렇게 회전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게 시프트를 이용해서 두 개를 같이 잡으면은 두 개 같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가 두 개를 뭐 한꺼번에 이런 식으로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저도 많이는 안 써봐서 뭐딱 기본적인 거 이외에는 설명드리기가 조금 애매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스무스는 말 그대로 면을 좀 부드럽게 정리를 해주는 거고, 자, 메쉬 큐브 하나 만들고 큐브를 조금 세분화하고요.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스무스 지금 클릭했죠? 클릭한 상태에서 요렇게 이렇게 올라가면은 지금 잘 안 보이죠? 이거를 좀 이렇게 늘려볼게요. 어, 전체적으로 좀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밑에 있는 애는 랜더마이즈 해서 말 그대로 랜덤하게 이렇게 노이즈를 준다고 보시면 되세요. 맥스에서 기준으로 보면 노이즈 모디파이어를 적용하는 것과 비슷하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엣지 슬라이드. 이 엣지를 기준으로 저기 지금 보이시죠? 여기 노란색으로 활성화된 거. 저 엣지를 따라서 이렇게 그냥 이동하는 거예요. 여기에는 버텍스 슬라이드는 버텍스가 버텍스가 이렇게 움직일 때 이 엣지를 따라가는 거고, 블렌더에서는 엣지와 버텍스 뭐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엮인다 그랬죠. 그래서 버텍스가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하면은 버텍스가 엣지를 따라서 이렇게 가는 거고, 만약에 이렇게 엣지 슬라이드가 잡혀 있으면은 여기는 요 엣지가 엣지를 따라서 이렇게 슬라이드 되는 거예요. 거의 비슷한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 여기 보면은 슬링크 패턴, 그 다음 푸시 풀이 있는데, 슬링크 패턴은 뭐냐면 우리가 익스트루드에서 했던 것과 비슷해요. 폴리곤으로 볼게요. 페이스로 봤을 때 이렇게 확장이 될 때 지금 보면 슬링크 패턴, 그러니까 커지고 작아지는 거예요. 얘는 돌출을 시켜서 면을 새로 만드는 게 아니고 기존에 있는 면을 이동시키는 건데, 지금 보면은 이번 띵크니스가 오프되어 있는 상태로 기본 가고 여기서 S를 누르면은 이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세 개 면을 잡았을 때도 똑같이.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모서리점이 좀 들러왔죠. 근데 나는 이렇게 나가는데 모서리점은 그대로 유지를 할 거다. 그러면 S 한번 눌러서 이렇게 가시면 되시는 거예요. 가다가 S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는 푸시 풀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전체 면을 눌러주고 당겨주고 이렇게 밀어주는 역할. 그 다음에 여기 쉐어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기울여 주는 건데, 자, 여기 보면 가운데 있는 박스가 있고 축마다 또 이게 나오죠. 가운데 있는 박스는 내가 보는 뷰 기준으로 해서 그냥 비틀어 주는 거. 그리고 안에 있는 애들은 원본 객체의 피복 방향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비틀어 주는. 그래서 뭐 뷰에서 비트는 일은 거의 없겠죠. 객체를 비틀 때 요렇게 가지고 있는 축에서 비트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그 다음 거는 투 스피어에서 말 그대로 전체 잡고 이렇게 하면은 원에 가깝게, 지금 팩터 값이 1이면은 구체로 만들어주는 거고 0이면은 이제 원본 객체를 만드는, 원본 객체의 형태를 유지하는 거고. 자, 그 다음 마지막 기능, 여기 뭐 두 개가 있는데 이건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첫 번째 기능만 일단 할게요. 두 번째는 안 써서 저도. 얘는 이렇게 찢어주는 거예요. 그냥 찢어주는 거. 이렇게. 이렇게 엣지를 그냥 찢어주는 거. 엣지를 깨버려서 그냥 찢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거고, 요거를 다르게 쓰려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엣지 3개를 잡고, 그 다음에 지금 엣지가 이렇게 잡힌 상태죠. 엣지를 3개를 잡은 상태에서 메쉬에 스플릿, 여기 페이스 바이 엣지 이렇게 해주면은 이렇게 떨어져요. 이걸 하나만 잡으면 안 돼요. 하나만 잡으면 하나가 떨어질 기준이 없어서 옆에 거를 같이 잡아줘야 돼요. 떨어뜨릴 주변 것들. 그래서 이렇게 떨어뜨려주면 된다. 다시 여기는 웰드 시켜놓고요. 자, 맥스에서 웰드가 블렌더에서는 머지고 단축키는 M이에요. 이것도 저는 나중에 제가 편한 걸로 바꿀 거예요. 이거 바꾸는 거는 뭐 상세한 설정 같은 경우에는 안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은 따로 질문글을 올려주시면은, 질문글이 너무 많다 싶으면은 제가 따로 영상을 올리고요. 안 그러면은 댓글로 좀 남겨놓을게요. 자, 영상 녹화 다 하고 봤는데 제가 여기는 얘네를 설정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설정은 저는 이미 해놓기는 했는데 그냥 설명만 드릴게요. 자, 없는 상태에서 우클릭해서 그냥 어사인 쇼컷 해서 QWER로 설정했고요. 여기에 있는 밑에 있는 트랜스폼, 얘는 뭐냐면은 오브젝트 모드 가서 보면은 트랜스폼 하면은 여기에 있는 세 개의 아이콘이 한꺼번에 중첩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옮길 수도 있고, 그리고 잡고 돌릴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케일 변경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건데, 뭐 편할 수도 있죠. 편할 수도 있는데, 저는 이게 너무 복잡하고 오히려 내가 잡지 않으려는 것까지 잡히기도 하고 해서 아예 쓰지를 않고, 뭐 얘네도 다 안 써요. 말씀드렸듯이 이동할 때는 그냥 G키로 그냥 이동하고, 스케일 키울 거면 GS 누르고요, 그냥. 만약에 위아래로만 뭐 키운다면 GS, Z 이렇게 눌러갖고 그냥 이런 식으로 가기 때문에 뭐 안 써요. 블렌더가 제일 편한 기능 중에 하나가 이거기 때문에 또이 부분을 제가 빼먹었네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은 에디트에 들어가 있는 편집 툴들에 대한 기능들을 다 살펴봤고요. 제가 이게 너무 길어지는 것 같아서 녹화를 중간에 끊고 다시 했어요. 그래서 막 빠진 부분들도 좀 많고 할 수 있는데, 보시면서 좀 너무 많이 빠진 것 같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싶으신 부분들이 있으면은 말씀 주세요. 그래서 저는 실질적으로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익스트루드, 그리고 인셋, 그리고 베벨. 맥스 기준 보면은 익스트루드, 베벨, 챔퍼죠. 이렇게 세 가지 기능만 일단 단축키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S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게 익스트루드 했고 베벨 같은 경우는 이렇게 4개의 면을 하겠다 그러면은 0.1에 0.1 탭으로 2개를 동시에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챔퍼 베벨 0.1 이렇게 지금 옵셋으로 되어 있고 제가 이걸 또 안 바꿔놨네요. 나이프는 다시 켜놓을 거고요. 익스트루드는 익스트루드가 아니죠. 베벨 도착했을 때는 빨리 가서 검색 레벨 컨트롤 시프트 C 얘는 기본 값을 설정을 안 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전 설정을 따라간 거예요. 기본 설정 1에 프로파일 0.5를 잡아 놓을 거고요. 그러면은 지금 좀 전에 챔퍼를 했지만 다시 한번 챔퍼를 하려고 이렇게 잡아서 보면은 0.2 이렇게 되죠. 지금 여기가 안 잡힌 거는 루프가 끊어져서 그런 거죠. 0.1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세팅을 할 거고요. 뭐 추가적인 궁금하신 세팅 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라도 편하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영상 오늘 이렇게 맺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